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많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참 힘들었던 8월이 갔습니다. 네. 9월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인트 첫 번째,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의 증시는 부진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월에도 힘들었는데 9월에도 좀 힘들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거는 뭐 대부분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증시는 예상을 항상 뒤엎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9월에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에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8월 달에 특징적으로 보였던 게 네. 특정 섹터, 그다음에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반적으로 뭐 증시가 다 상승이 나오고 섹터가 좋다 이렇게 좀 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일단은 좀 바라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오냐 아니면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이탈을 해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부터 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다른 또 이벤트들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힘있게 좀 치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 그동안 지난주에 이제 특징주 위주로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렸던 수급들이 네. 다시금 반도체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특히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부장단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지난주와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냐 아니면 2차 전지 바이오 어떤 쪽으로 오늘 수급이 유입될지 그렇게 된다면 또 그쪽에서 시세 분출이 나와주겠죠. 그에 맞는 전략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바이오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고 8월에 정말 아웃퍼포먼스 줬었잖아요. 네. 9월에 이제 제약바이오 일정이 한가득인데 네. 먼저 HLB 떼놓고 볼까요? HLB 다시금 미국 FDA 승인 도전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와주면서 시세가 나오던데 제2의 유한양행 꿈꿀 수 있는 건가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HBL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보세나리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더 뒤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먼저 그래요? FDA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렉나자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얀센이라는 곳이랑 병역요법을 통해서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건데 어쨌든 HLB가 만약에 제2의 유한양행이 될 것이냐 사실 이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한양행의 뒤를 잇는 국내에서 이제 항암 관련 FDA 승인 받는 기업들이 또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잘못되거나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항암 신약이라는 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네. 잘 되면은 잘 돼도 세론이라고 문제가 생기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르기 전에 한번 눌렀다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만약에 승인이 날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또 문제가 잘 되면은 세론이라고 문제고 안 되면은 또 안 된다고 빠지고 이러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거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뭐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할 때 오히려 수익권이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라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비중을 좀 크게 하실 경우에는 반대로 갔을 때 정말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네.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이제 FDA 승인 받고 잘 되면 좋지만 그거가 아닐 경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갖고 있다면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봐주신 거네요. 네.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정도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추석 연휴 전에 보통 이제 좀 돈 쓰실 때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좀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생물보안법 뭐 이런 것들 통과되기 전에 좀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네. 특히나 이제 FOMC 회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추석 연휴 끝나고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또 이제 연휴도 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는 회피성 매물들, 나는 좀 이 기간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뭐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연휴가 이렇게 긴데 이거를 뭐 익절할 수 있으면 익절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중에는 한 번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네네.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수급적으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든 안 나든 일단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FDA 승인 한번 어그러지면서 막 하한가 갔었잖아요. 이번에 HLB 지금 자리 갖고 있다면 비중 축소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 어떻게 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제대로 안착한 상황이고 임상 3상 결과가 9월 말, 9월 23일에 나오게 네. 됩니다. 이 또한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와, 이거 정말 알테오젠은 이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암 쪽이랑 왜 결이 다르냐? 이 바이오시밀러는 결국에는 그 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FDA 승인을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로열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진행되는 과정까지의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한번 승인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저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비슷한 것 SC 제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에 대해서 FDA 승인 받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노력하는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처럼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가 승인 나면은 그거 비슷하게 또 복제약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네. 더 빠르게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돈과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조정 없이 잘 버텨주면서 지금 박스권 만들어주고 네.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달에 이제 삼상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역시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눌림 나오고 나서 다시 유한양행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거 50만 원까지도 한번 물어볼 그래요? 만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은 보유자 영역. 네, 보유자 영역인데 만약에 내가 신규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네. 사실 괜찮아요? 좀 이거는 눌림 나왔을 때 사시거나 예. 아니면은 정말 비중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좀 나중에 눌렸을 때 분할 매수 대응할 그런 좀 케이스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경우를. 네.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서는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네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다면 지금 자리에서 탑픽 어떤 종목 바라보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생물보안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CDMO 쪽이 좋지 CDMO? 않겠냐 네,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죠. 근데 워낙 무겁고 이제 뭐 100만 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는 ST팜 말씀드리고 ST팜? 싶습니다. 네, ST팜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mRNA 그 리보엑산 원료 올리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CDMO 쪽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중국에 있던 거를 지금 ST팜이 어느 정도 가져왔었어요. 네. 그 원료 납품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발의가 되면은 요게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유럽 종합학회 맞아요. ST팜 일정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팜이 물론 CDMO도 하고 있지만 이런 그런 항암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론 메인은 CDMO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 우리 그 10년 전 바이오 네. 보시는 시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돈이 돼야 돼요. 지금은 돈 되는 바이오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예. 물론 이제 항암 신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기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돈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ST팜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목표가는 뭐 좀 넉넉하게 한 1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잡아 드리면서 요거는 사실 손절가 짧게 잡고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보는 전략 네.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탑픽이었고요. 목표가 15만 원, 10만 원은 손절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진짜 없어요. 조선주 짧게라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조선주 뭐 잘 가다가 최근에 주춤했었고 금요일장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눌리면 조선주는 매수가 답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업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업황 너무 좋잖아요. 네, 업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뭐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이제 금리를 고점에서 올렸다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네. 좀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오히려 조선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은 가스랑 원유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할 거고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면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흐름이면은 많이 쓸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인해서 LNG 운반선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앞으로 더 좋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탑픽 어느 종목으로 좀 바라보세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조선 기자재 쪽 피팅 밸브. 네, 피팅 밸브 쪽 말씀드릴게요. 성광밴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기업은 조선 LNG 해양 플랜트 관련된 그런 수요도 있지만 결국엔 대왕고래 프로젝트랑도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 뚜렷하다.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주목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아보겠습니다.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